월드컵 3개월 앞두고 김민재가 홍명보 감독한테 날린 인터뷰 내용 듣고 나서 저 진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자 바이에른 뮌헨의 중심 수비수가 대놓고 감독의 전술 지시가 없어서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했다고 말한 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감독이 전술을 안 짜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일단 상황 정리부터 제대로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유럽 원정을 다녀왔죠. 코트디부아르전, 오스트리아전 이렇게 두 경기를 치렀는데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아, 진짜 차마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코트디부아르한테 0대4 완패, 오스트리아한테 0대1 패배입니다. 2연전 전패의 무득점이에요. 무득점.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이 있고 김민재가 있는 팀이 단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기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럽 원정을 통해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0대4로 털리고 0대1로 지고 나서 전술적 완성을 운운한다고요? 저 이거 듣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정상적인 감독의 발언인지 진지하게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김민재 선수의 인터뷰였어요. 김민재가 경기 후에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포지션이나 역할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거든요. 아니 월드컵 3개월 앞둔 시점에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을 헷갈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하게 전술 지시가 제대로 안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에요. 김민재가 선수들끼리 소통을 많이 하고 압박 타이밍이나 위치 선정에 대해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스스로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했거든요.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감독이 전술을 짜주는 게 아니라 선수들끼리 알아서 회의하고 전술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감독은 대체 뭐하러 있는 건데요? 벤치에서 물이나 마시고 계신 건가요? 소름 돋지 않나요? 진짜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김민재가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이강인이 대표팀에 와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전술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대표팀 운영 방식인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 홍명보 감독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일단 홍명보 감독이 고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3백, 정확히는 5백 전술이에요. 수비수를 5명이나 세워놓는 전술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5백을 쓰면 수비수가 5명이니까 당연히 중원의 미드필더 1명을 수비 라인으로 내려야 하잖아요. 그럼 중원에 남는 미드필더가 몇 명이냐? 딱 2명이에요. 이 2명이 엄청나게 넓은 중원을 다 커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중원이 헐거워지니까 미드필더들이 중앙에 밀집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양 측면이 비게 되는 거죠. 이걸 메우려고 윙백들이 전진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윙백 1명만 뚫리면 바로 골키퍼랑 1대1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위험천만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뭘 시킨 줄 아세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이렇게 공격수 3명한테 뮌헨가 전방에서부터 압박해서 공이 아예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아니 공격수의 주 임무가 뭔가요? 골 넣는 거잖아요. 근데 골 넣으러 가야 할 선수들한테 수비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 장면을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나요. 전반 25분경에 상대 골키퍼가 공을 잡았는데 이강인 선수가 미친 듯이 압박하러 뛰어들어요. 상대 골키퍼가 당황해서 패스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이미 그 패스 길목을 예측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재성 선수까지 합류해서 결국 공을 뺏어내는데 성공하죠. 와, 진짜 이 장면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고요? 이게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성과가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이건 순전히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이 세 선수가 엄청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을 성공시킨 거예요. 감독의 전술이 아니라 선수들의 개인 능력과 희생 정신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오스트리아 감독인 랄프 랑닉이 경기 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이 잘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전반전에는 우리한테 공간을 거의 안 줘서 고전했다. 하지만 후반전에 전술 변화를 시도해서 골을 넣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한국이 전반전에 공간을 안 준 게 홍명보의 3백 전술 덕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수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전방 압박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공격수들이 수비의 체력을 다 소진하면 후반전에는 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확히 이렇게 분석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후반전에 오스트리아한테 골먹혔죠. 왜요? 공격수들이 전반전에 수비하느라 체력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정작 공격할 때 슈팅 밸런스가 무너지고 결정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전술인가요? 그리고 상대 팀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한국의 양 사이드 공간이 비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측면을 공략하는 거죠. 좌측 윙백 이태석 선수가 예측 수비를 하러 뛰어나오는데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위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장면이 경기 내내 계속 반복됐거든요.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왜 홍명보 감독은 모든 전문가와 팬들이 반대하는 3백을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 밑에서 3백으로 4강 신화를 썼던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 제발요. 그게 2002년이에요. 지금 2026년인데 아직도 24년 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당시 히딩크 감독은 대회 3개월 전부터 선수들을 소집해서 100일간 합숙 훈련을 시켰어요. 모든 프로팀들이 국가적 대사를 위해 협조했고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선수들이 소속팀 일정 때문에 훈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소속팀에서는 포백을 쓰는 선수들한테 충분한 훈련 시간도 없이 난도 높은 3백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웃긴 건 홍명보 감독이 2002년 4위전에서 자기 실수로 실점을 허용한 건 까맣게 잊으신 것 같아요. 과거의 영광은 기억하면서 과거의 실수는 기억 못하시나 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김민재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선수들끼리 소통을 많이 하고 압박 타이밍이나 위치 선정에 대해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스스로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벤치에서 명확한 전술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독이 할 일을 선수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김민재가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들과 경쟁하는 손흥민이 PSG에서 음바페와 같이 뛰었던 이강인이 대표팀에 와서는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이 대표팀에서는 감독의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속팀에서 배운 걸 대표팀에 와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감독이 선수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감독의 부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건 홍명보 감독이 이런 상황에서도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표팀 감독 연봉이 적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전술도 안 짜주고 선수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는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팬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뻔뻔함을 넘어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선수들은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해결책 찾고 있는데 감독은 마치 자기 지시로 전술이 완성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홍명보 감독을 임명한 게 누구예요? 바로 정몽규 회장이에요. 온 국민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홍명보를 감독으로 앉혔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정몽규 회장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축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지 아세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한국 축구가 발전했나요? 오히려 퇴보했죠. 2002년 4강의 영광 이후로 제대로 된 성과가 없잖아요. 이게 다 누구 책임인가요? 홍명보 정몽규 라인이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도 없고 소통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커넥션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선수들만 고생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손흥민 선수 생각해보세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는 세계적인 공격수잖아요.
토트넘에서는 팀의 주축으로 자유롭게 공격을 주도하는데 대표팀에 오면 전방 압박하느라 체력 소진하고 정작 슈팅 기회는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인가요? 이강인도 마찬가지예요. PSG에서 중원을 장악하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데 대표팀에서는 수비에 가담하느라 자기 장기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어요. 김민재는 또 어떻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직력 속에서 뛰다가 대표팀에 오면 전술적 혼란 속에서 선수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니까요. 이재성 선수도 억울하죠.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대표팀에서는 제대로 된 전술 지원도 못 받고 뛰고 있으니까요. 이태석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랄프 랑닉 감독이 경기 후에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전반전에는 한국이 공간을 안 줘서 고전했다. 하지만 후반전에 전술 변화를 시도해서 골을 넣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랑닉 감독은 하프타임에 전술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전반전에 한국이 전방 압박으로 잘 막으니까 후반전에 전술을 바꿔서 측면을 공략했고 그게 먹혔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상황을 분석하고 전술을 수정하는 거죠. 근데 홍명보 감독은 뭘 했나요? 코트디부아르한테 0대4로 털리고도 오스트리아전에서 똑같은 3백을 고집했어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선수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감독이 전술을 수정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 홍명보 감독은 자기가 익숙한 전술에만 매달리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정확히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이게 월드컵을 3개월 앞둔 국가대표팀 감독이 받을 평가인가요?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유럽에서 2연패 당하고 있을 때 일본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일본도 유럽 팀들과 평가전을 치렀는데 결과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일본은 유럽 강호들 상대로 선전하거나 이기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선수 개인 능력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보다 못한가요? 절대 아니죠. 차이는 바로 감독이에요. 일본은 감독이 제대로 전술을 짜주고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감독의 무능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이 정도 선수들을 가지고도 홍명보 같은 감독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거거든요. 월드컵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팀을 완성해야 하는데 감독은 전술적으로 완성됐다고 착각하고 있고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팬들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했어요. SNS를 보면 홍명보 감독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홍명보 OUT, 정몽규 OUT 이런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런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든 건 거스 히딩크였어요. 히딩크는 100일간의 합숙 훈련을 통해 선수들을 하나로 묶었고 명확한 전술과 강력한 피지컬 트레이닝으로 팀을 완성시켰죠. 홍명보는 그때 선수였을 뿐이에요. 선수로서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전혀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정몽규 회장은 왜 홍명보를 임명했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종하기 쉬운 사람을 앉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2002년 이미지를 활용하려 했다고 하죠. 이유가 뭐든 간에 결과는 명확해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너무 불쌍해요. 진짜로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팀을 이끌고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막아내고 이강인은 PSG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다가 대표팀에 오면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감독의 전술 지시도 제대로 못 받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공격수인데 수비의 체력을 다 소진해야 하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이게 국가대표팀이 맞나요?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정신 나갔나? 무슨 자신감이냐? 현실 파악 좀 하시죠.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0대4 0대1로 지고 나서 완성을 운운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다른 경기를 보신 건가요? 선수들이 현장에서 헷갈려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월드컵 본선에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요. 조별리그 탈락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 선수들을 가지고도 조별리그를 못 뚫는다면 그건 명백하게 감독 책임이에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책임질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모습을요. 정몽규 회장은 또 어떻고요? 20년 넘게 축구협회를 장악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 하나 없으면서도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민재가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수들끼리 끊임없이 대화하며 스스로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독의 부재를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팀에서 배운 것들을 대표팀에 가져와서 적용하고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선수들이 할 일인가요? 이건 감독이 해야 할 일이에요. 랄프 랑닉 감독의 말이 계속 생각나네요. 후반전에 전술 변화를 시도해서 골을 넣었다. 이게 정상적인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술을 수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감독은 뭘 했나요? 코트디부아르전에서 0대4로 털리고도 오스트리아전에서 똑같은 전술을 고집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상상이 되세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감독이 아무것도 안 바꾸네, 우리가 알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가 저런 인터뷰를 한 거죠. 선수들끼리 소통하며 스스로 해법을 찾았다고요. 파이브백 전술의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수비수 5명을 세우면 중원이 텅텅 비어요. 중원이 비니까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야 해요. 공격수들이 수비에 체력을 쓰니까 정작 공격할 때 힘이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이 악순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해하고 있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2002년에 3백으로 성공했으니까 지금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24년 전 얘기라고요. 24년이면 축구가 얼마나 변했겠어요. 전술도 발전했고 선수들의 피지컬도 달라졌고 경기 운영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아직도 24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포백 전술을 쓰고 손흥민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해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슈팅 찬스를 만들고 패스로 동료를 살리고 이게 손흥민의 장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방 압박하느라 이런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강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강인은 중원에서 공을 받아서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는 게 특기인데 지금은 수비에 가담하느라 자기 장기를 못 살리고 있어요. 김민재는 또 어떻고요? 명확한 전술 지시가 없으니까 자기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와야 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선수들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감독 문제예요. 선수들한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못하니까 선수들이 혼란스러운 거라고요. 김민재가 인터뷰에서 포지션이나 역할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다고 한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정몽규 회장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이 사람이 축구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 축구에 기여한 게 뭐가 있나요? 2002년 이후로 제대로 된 성과가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각종 비리 의혹만 불거지고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이게 정몽규 회장이 한 일이에요. 홍명보 감독 임명도 마찬가지예요. 온 국민이 반대했는데 밀어붙였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책임질 것 같아요? 아니요. 계속 자리만 지키고 있을 거예요. 팬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아시겠어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감독이 발목을 잡고 축구협회 회장은 무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을 맞이해야 하니까요.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도 모르는 대회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